남아시아의 작은 섬나라 스리랑카. 코코넛 나무가 하늘을 찌르고 몬순의 바람이 불어오는 이곳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누라 페레라. 18살의 그는 매일 밤 낡은 스마트폰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며 꿈을 키워왔습니다. 겨울 연가부터 시작된 한류의 바람이 이 작은 마을까지 불어와 아누라의 마음속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동경을 심어놓았던 것입니다. 아누라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농가였습니다. 아버지는 코코넛과 쌀 농사를 지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고, 어머니는 마을 사람들의 옷을 수선해주며 푼돈을 모았습니다. 가난했지만 아누라를 향한 부모의 사랑만큼은 세상 어디에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누라가 한국어를 독학하며 한국 유학의 꿈을 이야기할 때면 부모님은 아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아들아, 내가 정말 가고 싶다면 우리가 도와줄게. 아버지의 말에 아누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안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그였기에 부모님의 마음이 더욱 고마웠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아누라는 더욱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준비를 위해 밤늦게까지 책을 붙들고 있는 아들을 보며 부모님도 농사일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유학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개발도상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을 발표한 것입니다. 아누라는 온 정성을 다해 지원서를 작성했고 면접까지 통과하며 꿈에 그리던 한국 유학의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온 가족이 울면서 기뻐했습니다. 스리랑카의 작은 농가에서 시작된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누라 페레라입니다. 2024년 3월,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의 벅찬 감정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꿈과는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거든요.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버거웠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것조차 두려웠고 음식을 주문할 때마다 손짓 발짓을 해야 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빨리 말하는 것을 알아듣지 못해서 여러 번 되묻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얼굴이 빨개져서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며 통역가가 되고 싶다는 꿈말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한국어 학당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정말 친절하셨고 같은 반 친구들과도 서서히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중국, 베트남, 몽골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어설픈 한국어로 대화하며 웃고 떠드는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문제는 생활비였습니다. 장학금으로 학비는 해결되었지만 숙소비와 생활비는 제가 직접 마련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편의점, 치킨집, 배달일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어가 서툴러서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주문을 잘못 받거나 계산을 틀리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사장님께 죄송하다고 사과했고 다행히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이해해 주셨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스리랑카에 있는 부모님과 통화할 때마다 잘 지내고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매일 밤 혼자 울었습니다. 특히 몸이 아플 때나 한국 생활이 버거울 때면 고향이 그리워서 견딜 수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 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꼭 성공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거든요. 2024년 9월,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하루가 찾아왔습니다. 다음 학기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는 날이었어요. 113만 원이라는 거액이었지만 저에게는 몇 개월 동안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습니다. 돈을 여러 번 세어보고 봉투에 넣어서 지갑 깊숙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봉투 겉면에 학비 113만 원이라고 적어두기까지 했어요.
학교까지 가는 길이 멀어서 지하철을 3번이나 갈아타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돈이 사라질까봐 불안했거든요. 학교에 도착해서 등록금을 내려고 지갑을 열었는데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봉투가 없었어요. 지갑 구석구석을 뒤져봐도 가방을 다 뒤져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고 싶었어요. 몇 개월 동안 새벽까지 일해서 모은 돈이, 그것도 오늘 반드시 내야 하는 학비가 사라진 것입니다. 행정실 직원분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러서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했지만 직원분은 제 상황을 이해해 주셨어요. 내일까지는 기다려드릴 수 있지만 그 이후로는 등록이 취소됩니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113만 원을 다시 구할 방법이 있을까요? 친구들에게 연락해봤지만 모두 유학생 처지라 그런 큰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드릴까도 생각해봤지만 스리랑카와 한국의 시차 때문에 연락하기도 어려웠고 무엇보다 부모님께 이런 실수를 말씀드리기가 너무 죄송했어요. 이미 가족 모두가 저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데 제 실수 때문에 더 부담을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학교 주변을 몇 시간 동안 돌아다니며 혹시나 해서 떨어뜨린 돈을 찾아봤습니다. 쓰레기통도 뒤지고 지하철역으로 다시 가서 영무원에게도 물어봤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해가 지자 정말 막막했어요. 이대로 유학생활이 끝나는 건 아닐까?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릴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한 가지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었어요. 같은 학교에 다니는 베트남 친구 투안이 함께 가겠다고 해서 둘이서 가장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되었지만 경찰서에 와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접수대에 앉아 계신 경찰관분께 다가가서 실례합니다라고 인사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일이세요? 친절하게 물어보셨지만 한국어로 복잡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번역 앱을 켜서 영어로 상황을 입력했어요. I lost my tuition money. 113만 원. Today morning. On the way to school. 번역된 한국어를 보여드리니까 경찰관분이 이해하셨어요. 민원실로 안내받아서 자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돈이 들어있던 봉투는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경찰관분이 혹시 떨어뜨린 곳을 정확히 아세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정확한 장소를 모르겠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었거든요. 신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눈물이 계속 났어요. 경찰관분이 울지 마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겠습니다라고 위로해 주셨지만 솔직히 돈을 다시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했어요.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현금이 든 봉투를 떨어뜨렸는데 누가 주워서 경찰서까지 가져다 줄까요? 투안이 옆에서 계속 괜찮을 거야.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위로해줬지만 저는 이미 포기하고 있었어요.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더 많이 하거나 어떻게든 돈을 빌려서 내일까지 학비를 마련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경찰서에서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습니다. 제발 기적이 일어나길. 누군가 착한 사람이 제 돈을 주워서 경찰서에 신고해주길 하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집으로 돌아와서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오후 5시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혹시나 해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아누라 페레라 맞으세요? 한국어로 말씀하시는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하니까 경찰서에서 연락드립니다. 분실하신 돈을 찾으셨으니까 지금 오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꿈이 아닐까 싶어서 뺨을 꼬집어 보기까지 했습니다. 투안에게 급히 전화해서 함께 경찰서로 가자고 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내내 떨렸습니다. 정말 제 돈이 맞을까? 혹시 다른 사람 돈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고요.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접수대 앞에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한국 여성분이 서 계셨어요. 손에는 제가 잃어버린 바로 그 봉투를 들고 계셨습니다. 학비 113만 원이라고 제가 써놓은 글씨까지 그대로 보였어요. 그 순간 정말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관분이 신분증 확인을 하고 나서 봉투를 건네주셨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돈이 한 장도 빠짐없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113만 원이 정확히 다 있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 여성분께 다가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찾으셨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침에 출근하다가 지하철역 근처에서 봉투를 발견하셨대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봉투에 학비라고 써있는 글씨를 보고 마음이 쓰였다고 하시더라고요. 학생이 등록금을 잃어버렸을 텐데 얼마나 걱정이 클까 하는 생각에 일단 봉투를 주우셔서 직장에 가지고 가셨다고 해요. 하루 종일 일하시면서도 계속 마음에 걸렸는데 퇴근하자마자 바로 경찰서로 오셨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경찰서까지 꽤 멀었는데도 말이에요. 그 봉투를 다시 제 손에 쥐었을 때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기쁨, 감사,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른 남자가 사람들 앞에서 우는 게 부끄러웠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그 여성분을 보니까 더욱 감동이었어요. 직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셨을 텐데 피곤하실 텐데 저같이 모르는 외국인 학생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정말 고마워서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계속 공부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어로 간신히 말씀드렸는데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발음도 안 되었어요. 그때 갑자기 그 여성분께 안아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리랑카에서는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때 포옹을 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르는 사람과 포옹하는 것이 예의에 어긋날까봐 망설였어요. 그런데 그 여성분이 제 마음을 아셨는지 먼저 팔을 벌려주셨어요. 괜찮다, 울지 마라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분을 꼭 안아드렸습니다. 이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감사한 순간입니다. 포옹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정말 진심이었어요. 스리랑카를 떠나서 한국에 온 이후로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느낀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낯선 나라에서 혼자 힘들게 지내면서 때로는 외롭고 슬픈 적도 많았는데 이 순간만큼은 정말 한국이 제2의 고향처럼 느껴졌어요. 투안도 옆에서 같이 울었어요. 베트남에서 온 친구라서 제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거든요. 우리 모두 가족을 떠나 낯선 나라에서 꿈을 위해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경찰관분들도 보시면서 뭉클해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느꼈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국적이나 언어와는 상관없이 통한다는 것을. 그리고 세상에는 아직 착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말이에요. 포옹을 나누고 나서 그 여성분께 자세한 인사를 드렸어요. 성함을 여쭤보니까 정순자라고 하셨어요. 5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셨는데 정말 자상하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정말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인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정순자님이 손을 흔드시면서 아니야,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정말 특별하고 선량한 분이 아니고서야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회사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정순자님이 미소를 지으시면서 그래도 도움을 줬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네요 라고 하셨어요. 정말 겸손하신 분이었어요.
저에게는 인생을 바꿔준 은인이신데 본인은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학생이 공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등록금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저도 자식이 있어서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정순자님께서 자식 이야기를 하실 때 표정이 정말 따뜻하셨어요. 아마 저를 당신 자녀처럼 생각해 주셨나 봐요. 우리 아들도 대학생인데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더욱 감동이었어요. 단순히 선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으로 저를 도와주신 거였어요. 스리랑카에 있는 제 어머니도 만약 한국에서 누군가 아들을 도와준다면 이렇게 고마워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정순자님이 물어보셔서 6개월 정도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아직 적응하기 힘들겠네요. 한국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젠가 또 만날지도 모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마지막까지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정순자님 같은 분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경찰서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아침에는 절망적이었던 하루가 이렇게 감동적인 하루로 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스리랑카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시차 때문에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전화를 받으신 어머니께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정말 그 여성분이 돈을 다 가져다 주셨다고 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어보셨어요. 네, 한 푼도 빠짐없이 다 가져다 주셨어요. 정순자라는 분이세요. 어머니가 전화 너머로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고마운 분이구나. 우리 아들을 도와주신 그분께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다오. 아버지도 전화를 바꿔 받으셨어요. 아들아, 그분 성함이 뭐라고 했지? 정순자요. 정순자님, 우리가 평생 은혜를 잊지 않을 거라고 전해라. 그리고 너도 나중에 성공하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라. 부모님과 통화를 마치고 나서 친구들에게도 연락했어요. 같은 학교 다니는 외국인 친구들에게 단체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나라예요. 오늘 제가 경험한 일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친구들이 모두 놀라면서 축하해줬어요. 중국에서 온 외인은 정말 믿을 수 없어. 현금 113만 원을 그대로 돌려준다고 라고 했고, 몽골에서 온 바야르는 한국 사람들 정말 착하다고 했어요. 베트남 친구 투아는 내가 직접 봤으니까 증명할 수 있어. 정말 감동적이었어라고 말해줬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하루를 정리해봤어요. 아침에는 절망의 나락에 있었는데 저녁에는 세상에서 가장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정순자님 덕분이었어요. 내일은 드디어 학비를 낼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아요. 한국은 단순히 K-드라마나 K-팝으로 유명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한 나라,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나라였어요. 정순자님 같은 분들이 살고 있는 나라였던 거예요. 며칠 후 학교에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한국인 친구들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세상 모든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한국 사회의 신뢰와 선함을 보여주는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이제 저도 언젠가는 정순자님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통역가라는 제 꿈을 이루고 나서 저처럼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정순자님께서 보여주신 그 따뜻한 마음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한국어 학당 친구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했어요. 한국은 공부만 배우는 곳이 아니야. 사람의 마음을 배우는 나라야. 모두들 제 말에 공감하면서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한 일들을 나누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준 아르바이트 사장님,
길을 잃었을 때 데려다준 할머니, 한국어를 틀려도 끝까지 들어준 편의점 직원. 우리 모두에게는 한국에서 만난 고마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제가 한국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낯선 나라에서 혼자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는데, 이제는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나라에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한국어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되었고, 이 나라에서 성공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도 더욱 강해졌어요. 스리랑카에 있는 후배들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은 신뢰와 선함으로 가득한 나라야. 너희도 기회가 되면 꼭 한국에 와서 공부해봐. 여기서는 꿈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을 바꿔주는 소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어. 대한민국, 이 나라는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아름다운 나라였어요. 113만 원이라는 거금을 주어서 주인을 찾아주는 정순자님 같은 분들이 살고 있는 나라. 그리고 그런 일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회. 바로 이것이 한국이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진짜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에서는 정순자님 같은 분들이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를 돕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은 평생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거고요.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힘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제가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면서 언젠가는 정순자님께 성공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때 도와주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어요 라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신 분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일 것 같아요.